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민기의 막말에 맹공이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맹공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민기는 태연했다.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법대로 하라고. 팀장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래? 난 너한테 기대한 척도 없는데. 서민기는 무심히 웃어 보이며 등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맹공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를 막아섰다. 아이를 내 손에서 뺏겠다고요? 그래요, 법대로 해봐요.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서민기는 그런 맹공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구단수 덕분에 좀 기가 세졌나 본데 내가 무슨 수로 날 막아? 서 팀장님이야말로 무슨 수로 아이를 데려가요? 그럴 자격이나 있어요? 내가 아빠야. 그게 자격이야.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서민기는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고 맹공이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듯 피식 웃었다. 팀장님이 아빠라는 거 이제야 겨우 인정하네요. 근데 그 말이 진짜라고 해도 좋은 아빠는 아니죠.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맹공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우선 법적으로 싸워야 할 텐데 팀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 다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할 생각이에요. 임신했을 때부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동안 아이를 위해 뭘 해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거로 남겨둘 거예요. 서민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말을 뱉었다. 그래? 해보라고. 내가 너보다 돈이 없을 것 같아. 변호사도 좋은 놈으로 쓸 거고 법원에서도 유리한 건 나야. 팀장님이 가진 게 돈뿐이라는 게 딱하네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 판단할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민기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짜증을 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휴, 진짜 피곤하게 하네. 됐어. 두고 보자고. 결국 내가 이길 거야. 그렇게 말하고 서민기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구단수와의 대화. 그날 밤 맹공이는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때 구단수가 집 앞으로 찾아왔다. 괜찮아? 맹공이는 멍하니 구단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근데 괜찮아질 거야. 이제 싸울 준비가 됐거든. 구단수는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어떤 일이든. 맹공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힘주어 말했다. 서민기, 절대 쉽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다음날 그녀는 단수가 알려준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민기는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구단수를 찾아가 험한 말을 퍼부었다. 너 공이한테 그만 좀 들러붙어. 그렇게 좋으면 진즉에 사귀지 왜 이제 와서 아빠 행세야? 생각하는 건 내 자유지만 내가 오버할수록 공이와 구름이는 점점 더 멀어질 거야. 단수의 비수 같은 이 말어 서민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자식이. 이대로 주먹 다짐이 벌어질 듯한 순간 갑자기 회사 복도를 지나던 황익선 회장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민기와 구단수는 굳어졌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둘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눈치가 심각해 보이는데 내 방으로 따라와라. 얘기나 좀 들어보자. 황 회장의 불호령으로 잠시 두 사람의 감정이 식었지만 이제 서민기와 맹공이의 싸움은 서민기와 구단수의 싸움으로 전환되어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다. 과연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싼 이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것인가? 맹공이와 구단수, 그리고 다가오는 과거의 그림자. 맹공이와 구단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회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구단수는 맹공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애틋한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강명자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강명자는 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걱정됐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희가 이제야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구단수가 그 평온을 다시 뒤흔드는 건 아닐까? 그녀는 가족들에게 넌지시 물었지만 모두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단수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지만 걔들은 우정인 거지 공희랑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 지인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강명자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어느 날 공희와 단수가 다정하게 서로 기대고 자는 걸 보고 결국 강명자는 참지 못하고 공희를 불러 앉혔다. 공희야, 단수랑 자꾸 어울리는 거 조심해서 행동해라. 너는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단수가 오해할 수 있으니. 공희는 순간 당황했다. 엄마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줄 몰랐다. 엄마, 단수랑 난 그냥 친구야. 어릴 때부터 늘 같이 지내서 그런 거야. 엄마도 알잖아. 강명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 단수는 널 남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엄마 말 새겨들어 이거사. 공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단수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을 돌렸다. 아유, 엄마, 나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어. 그리고 단수도 그 정도 감정은 아닐 거야. 그러나 강명자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날 밤 공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단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날 결국 단수를 불러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단수야, 혹시 우리 요즘 너무 꼭 붙어 다니는 것 같지 않아? 단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게 문제야? 아니, 그냥 엄마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수는 한숨을 내쉬고 씁쓸한 미소를 띄우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솔직해볼까? 뭘? 맹공이, 너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거야? 공희는 순간 숨이 막혔다. 뭐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너한테 내 마음 숨긴 적 없어. 근데 넌 계속 못 본 척 하잖아. 바보야. 단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감춰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희는 눈을 피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부모님, 가족들, 서민기 회사 동료들 등등등.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다. 한편 맹경태는 요즘 유난히 말이 없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멍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어느 날 후배 안영사가 알려준 과거 살인범 소식 때문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치승 출소라는 안영사의 말이 맴돌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20년 전 자신을 돕기 위해 살인범 김치승과 난투 중 단수 아빠 구혜준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그리고 그 비극적인 가해자 김치승. 그날 밤 경태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김치승, 이놈을 어떻게 하지? 그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두운 골목, 싸늘하게 식어가던 혜준의 몸, 그리고 피 묻은 손. 그 후로 자신이 혜준을 죽인 것 같은 자괴감과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제 파렴치범 김치승이 풀려난다. 맹경태는 깊은 불안 속에서 다짐했다. 이번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도 몰랐다. 김치승이 이미 그의 곁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스토리는 드디어 단수와 공희의 감정선이 드러나는 희망적 전개가 펼쳐지네요. 두 사람의 사랑. 많은 응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